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강원 시간에 기사와 다른 영상이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는데요. 민병희 교육감이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9년 12개의 학교가 폐교했고 이듬해 5개, 올해는 10개, 이렇게 통폐합 바람을 비껴가지 못하고 최근 10년 동안 69개의 작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자구책으로 민병희 교육감은 2017년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전신인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자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 교육감은 출범 3년 만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재단 해체를 시사했습니다. 모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강원교육복지재단은 재단 해체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아 이사 10명 중 6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아주 가장 이제 고조에 와 있는 시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약 사업의 하나라는 이유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준비성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학생들이 시골에 이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일회성 있는 행사를 보여주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 3월에도 평창 가평초와 영월 마차초 2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이 해체 위기를 맞으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 우정청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집배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다로 집배원들이 해마다 숨지는 등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앓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를 줄여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 우정청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집배원들이 강원지방 우정청을 상대로 노조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도내 19명 지부장들은 근로시간 면제 없이 강원 우정청의 편의로 집배와 행정사무를 하지 않는데 민주노총 소속 7명의 지부장은 철저하게 근무 시간을 적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부장들이 온당히 한 사람 몫의 일을 안 하고 사측에서 부당으로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배원들, 사무원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 몫까지. 강원 우정청에서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동자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우정노조 강원본부 위원장 딱 한 사람. 여기에 한국노총 우정노조 집행 간부들도 사실상 근로시간이 면제되면서 집배원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우정청은 배려가 있었다면서 특혜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집배 노조 생기기 전에 좀 지부장이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배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관 위주로 주로 이제 좀 배려를 했던 부분이 있죠. 강원 우정청은 실태 파악을 통해 형평성 있는 업무 분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과로 등으로 전국에서 숨진 집배원은 93명.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앓고 있는 우정당국은 내년부터는 당장 토요 택배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갔던 국제크루즈 여객선이 최근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주 원인인데 내년에 취항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속초항에서의 북방 항로 재취항 일정도 연기될 전망으로 강원 동해안의 국제 여객 항로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취항에 올해까지 50만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동해안 DBS 국제 카페리. 운항 첫해 2만여 명에서 2017년에는 3배까지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항로가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포항 지역 해운사에 인수됐고 국내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올해 탑승객은 지난해보다 3분의 1이 줄었는데 일본 항로는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3개월 동안 임시 휴항에 들어갔는데 향후 계획마저 불투명합니다. DBS 크루즈 측은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운항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승선 2월 말까지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부터 추진됐던 속초항 북방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선사가 한번 바뀐 이후 선박은 확보됐지만 선박 수리 일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11월에 선박 수리에 들어가 내년 3, 4월에 취항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취항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선사에서 자기들 최단을 당겨서 가면 4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터미널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통과는 선상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환동의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강원 동해안이 국제 여객 항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모레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시 지역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내일 춘천시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과 함께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 위원장도 내일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주택 가운데 복구 공사가 끝난 주택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체 피해 주택 416동 가운데 복구가 끝난 곳은 6.7%인 28동이고 공사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124동입니다. 전체 63%인 264동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치어 2명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8월 원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FC가 내년 시즌을 위해 태국과 중국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강원FC는 내년 1월 6일부터 27일까지 태국 촌부리에서 1차 전지훈련을 하고 2월 2일부터 22일까지는 중국 광저우에서 2차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구단 최고 성적인 리그 6위로 마친 강원FC는 겨울 이적 시장 선수 보강과 전지훈련을 통해 2020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 평화봉 지명 제정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념 포럼이 오는 18일 평화봉과 용평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창 평화봉 지명 제정에 담긴 학술적 의미를 고찰하고 평화올림픽 유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발왕산 정상을 평창 평화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지난 10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지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양양 송이 연어축제는 양양문화재단이 개최합니다. 양양군은 내년 초에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